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쪽집게 예상 문제를 지금 풀어보고 있는데 물권법으로 들어갔죠. 물권 총설에서 물권은 이런 것이다. 물권 법정지를 설명하는 거고 또 물권적 청구권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그 파트를 좀 잘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 이어서 우리가 118페이지 교재 118페이지 4번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을이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이전 등기를 안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고 현재 을과 병이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자, 이랬을 때 틀린 것은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건물의 소유자가 무단으로 건축한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을이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 청구해야지 임차인인 병한테는 철거 청구 못 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임차인 병한테 건물에서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 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건물의 토지 인도 청구권도 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지 임차인한테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의 소유자만이 건물이 놓여있는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한테 현재 점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의 인도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2번도 맞았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건물에서 퇴거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한테는 못 한다고 했죠. 임차인한테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는 구별을 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건물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더라도 건물의 소유자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건축자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퇴거 청구는 못 한다. 그러면 퇴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병은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은 퇴거 청구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퇴거 청구는. 자,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줬어요. 미등기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고 그랬죠. 토지의 명도 청구 상대방이 된다고 그랬죠. 왜? 미등기 매수인도 사실상 소유권자로 현재 침해자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 철거를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았죠. 미등기 매수인도 현재 침해자이기 때문에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는 거. 그러면 5번도 맞았고 틀린 것은 3번밖에 없죠.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그림을 그려준 것을 잘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은 이런 문제 쉽게 풀리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도 살펴봤고, 자, 이제 제2절 물권 변동으로 들어가죠. 이 물권 변동이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특히 등기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권의 소멸 파트에서 이 혼동 문제가 시험 문제거리가 되는데, 자, 등기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에 들어갑시다. 자, 1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19페이지 1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 때는 유보에 한한다. 명인 방법에 의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못 합니다. 임목 등기가 되면은 임목 수목 집단만도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명인 방법에 의해서는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못 하죠.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이 2번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인가 설명을 들어갑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의 이 토지를 을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매매에 의해서 이 을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화됐어요.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요.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요. 또는 합의 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해제 조건의 성취. 해제 조건의 성취. 그러면 자, 이 5가지 사유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실효화되는 원인행위가 실효화되는 사유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말소 등기, 이전 등기가 없어도 등기 없이도 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된다는 거. 이게 무척이 중요하죠. 이게 판례죠.
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된다는 것은 을에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는 얘기죠. 갑에게 있다는 거. 자,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은 당연하게 갑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갑은 이 등기를 제거하는데 원인 행위 후 실효에 의한 원인 행위 후 실효. 지금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됐으니까 실효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생기겠죠. 말소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그다음에 진정 명의 후 자기가 소유자니까 진정 명의 후 소유권 회복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겠죠. 자, 말소 등기 청구권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든 다 이게 소유권에 기해서 나오는,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이죠. 이 무효인 등기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야 하는데 을의 등기가 방해하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 일정으로, 이건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 후 대상 아니다. 소멸시에 안 걸린다는 거.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거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죠.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든. 자,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패소했단다면은 이 기판 예고 효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도 미친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이 패소가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판결 내리죠. 왜? 지금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은 이 등기가 무효가 된 게 아니라 유효하죠. 그러면 진정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을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 못 한다는 거.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물권행위 유인성설이다 그러죠. 판례 입장이죠. 2번이 중요한 거니까 2번 다시 읽어볼까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당연 복귀된다는 거. 그러면 2번 맞았죠. 자, 3번.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인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고 원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소유권은 상실되는 게 아니라는 거. 소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등기가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을 부인할 수는 없다. 3번 맞았죠. 4번. 미등기 건물을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의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거 유의하죠. 이게 바로 신축 건물을, 자, 미등기 부동산은 매수인이, 미등기 부동산, 신축 건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신축 건물을 아직 등기 안 해놨어. 건물의 매수인. 그럼 미등기 부동산은 매수인이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보존 등기. 이거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이 등기는 유의합니다.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실제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 원래는 매수인은 이전 등기 해야 하잖아요. 보존 등기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등기 원인이 다를 뿐이지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등기가 유효해요. 다만 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는 거.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는 얘기는 이 등기 명의인이 적법하게 유효하게 자기가 취득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죠.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는 거. 보존 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4번 맞았죠. 5번. 점유부 취득 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20년 완성된 후 20년 점유부 취득 시가 완성됐어요. 취득 시 완성 후 아직 등기하기 전에, 등기 전, 완성된 후 등기하기 전에 취득 시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하기 전에, 자, 매매가 됐던
또는 저당권 설정을 했던 가압류 등기가 됐던 설정 또는 가압류 등기 이런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매매에 의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다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든가 가압류 등기가 됐더라도 이 취득 시 완성 후 효과를 이자들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취득 시 완성 후 효과. 완성 후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런 제3취득자나 취득 시 완성 후에 제3취득자나 저당권 설정자, 가압류 등기를 한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매수인한테 취득 시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 하는 거고 이 저당권자나 가압류 등기 명의인한테 이 등기가 나중에 됐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 청구 못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저당권을 가압류 등기를 대의행사, 대의변제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를 했어요. 가압류 말소된 경우에 구상권 생기냐 이겁니다. 구상권 대의변제에 의해서 이렇게 갚아줘서 이걸 말소시켰을 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생기냐 이겁니다. 안 생긴다라고 판결 내리죠. 2006년도 대법원 판례죠. 구상권 채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없다라는 거, 안 생긴다. 왜? 이런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가 안고 취득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제한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득 시 완성자가 이런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켜줄 실익이 있는 것이다. 지가 안고 취득했으니까 지가 갚아주더라도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 내렸죠. 자, 아무튼간 잘 기억하세요. 아무튼간 이런 제3취득자나 또는 저당권자, 가압류 채권자한테 나중에 취득 시 완성 후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제3취득자한테는 등기 청구권 행사 못하고 이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에는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5번 잘 기억하세요.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야죠. 제한이 있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2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 효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 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등기 효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리 변동적 효력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186조에 써 있잖아요. 그게 권리 변동 효력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1번 맞았고 2번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수개의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해서 정해진다. 같은 부동산 물건끼리는 무슨 등기가 먼저 한 등기가 우선하죠. 등기가 빠른 권리일수록 순위 확정적 효력이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걸 추정된다.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러죠. 적법한 절차로 적법한 원인에 의한 유효한 등기인 걸로 추정된다는 얘기죠. 3번도 맞고 4번 판례는 임야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특별조치법. 자,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등기의 추정력이 강하게 추정받습니다. 강하게 이걸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죠.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은 강하게 인정하여 동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하고 있다. 맞았죠. 5번 판례는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갖고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틀렸죠. 저당권에 기재된 만큼 등기된 만큼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그러면 5번이 틀렸네요. 2번의 답은 5번. 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20페이지 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 권리자에게는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가등기만 가지고는 말소 등기 청구 못 합니다.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등기 하기 전에는. 그러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됐어요. 중간에 있는 제3의 등기는 다 직권 말소가 되는 거죠.
아무튼간 그 가등기 자체만 갖고는 실제 법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멸실된 건물로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로 보존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 문제 서너 번 나왔죠. 우리가 무효 등기 유용은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돼요. 그래서 구건물이 멸실됐는데 그 보존 등기를 그 자리에 신축한 신축 건물로 보존 등기로 활용한다면은 그건 무효이다라고 판결 내렸죠. 무효입니다. 건물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 등기부가 폐쇄 등기부를 하고 새롭게 등기부를 창설해야 하는 거죠. 예전에 과거의 등기부를 가지고 유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 3번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가등기 명인이 본등기를 하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가압류 등기, 저당권 등기 뭐 이런 거 다 직권 말소가 되죠. 직권 말소. 이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없다라고 나왔으니 게 틀렸네요. 말소할 수 있다라는 거 직권 말소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감명 이후 저당권 설정 후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명 이후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 후에 갑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저당권 지금 감명 이후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죠. 순위가. 그러면 을보다도 선순위죠. 이랬을 때 을의 저당권은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틀렸죠. 갑의 저당권이 우선하죠. 가부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토지대장상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대장상 최초 소유 명의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토지대장만 있지 아직 등기부가 없는 토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양도받은 양수인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대장상의 최초 명의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자기는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결 내렸죠.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대장상의 명의를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러면 5번이 맞았네요. 4번 문제 볼까요? 자, 등기 후 추정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 후 추정료. 등기가 돼 있으면은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적법한 절차로 등기된 걸로 유효한 등기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것은 전등기 명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그러죠? 이런 것 좀 정리해 가면서 나가야죠. 자, 틀린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맞았죠? 적법한 절차로 유효한 등기가 된 걸로 추정되죠. 1번 맞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죠. 전 등기 명의, 전 소유자한테도 적법 원인에 의한 등기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죠. 추정된다. 그러면 2번도 맞았죠. 한번 등기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자, 여러분들 원인 없이 말소됐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요. 등기가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권리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는 거죠.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상대방은 말소 당시 소유자여야 한다는 거. 말소 당시 등기 명인이어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아무튼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 후 최종 명의는 회복 등기 격리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 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번 맞았고 4번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해요. 그러더라도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죠. 등기 명인이 이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측에서 깨트리려는 상대방 입증이 아니니까 등기 명인 주장하는 것이 안 받아줘요. 그런다 해도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4번 맞았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가 있으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청구할 어떤 법률가가 있다고 추정된다. 틀렸죠. 가등기는 등기 후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가등기만 가지고는 순위 보존 후 효력만 가지고 있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등기 후 추정력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걸 추정된다 하면 틀려요. 이 5번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좀 기억하세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그러면 5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5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다음 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종종 잘 나오죠. 제대로 권리 분석을 할지 아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을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 의사로서 평원공연에게 25년 동안 점유했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격리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취득시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지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소유권 취득을 못했죠. 그러면 등기가 격리받지 못한 경우라겠으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는 거죠. 취득시효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데도 등기해야 취득한다 그럽니다. 등기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나왔네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는 경우를 고르라 했으니까 2번. 을이 건물을 갑이 경락받아서 대금을 완납했어요. 경락대금이 완납됐으면 등기 없어도 경락인이 취득하죠. 그런데 아직 이전 등기를 격리받지 못했다. 그래도 경락인에게 소유권 취득이 되죠. 갑에게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죠. 자, 3번. 을이 토지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어요.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더라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축자 것이라고 그랬어요. 건축자가 원시 취득해요. 그러면 건물의 보존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더라도 완성자에게는 신축자에게는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죠. 그러면 갑에게 소유권 취득이 된 거죠. 한 번 맞고. 4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받았으면 대금이 완납이 안 됐고 목적물을 인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했다라는 거. 소유권 취득한 거죠. 이전 등기만 되면은 소유권 취득한 거니까 4번도 갑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5번.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갑이 직접 보존 등기했어요. 여기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인이 보존 등기했어요. 그러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갑에게 소유권 취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았죠. 1번만이 틀렸는데 1번은 취득치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지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취득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걸 아냐 모르냐. 이 나머지 지문도 좋은 지문이니까 이 5번 좀 별표해놓고 잘 좀 여러분들이 숙지해야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6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을 그다음에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간 생략 등기하기를 합의했다. 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문제가 또 종종 나오죠. 왜 토지거래 밖의 지역이라고 나왔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니라는 걸 표시한 거죠.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 을과 병이 매매를 해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가더라. 그러면 을의 등기는 생략되고 있잖아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 자,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이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생략 등기 이거 금지시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한다고 그랬죠. 왜? 부동산 특별조치법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벌칙이 부과될 따름이라고 그랬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이렇게 미등기 전매 행위도 이루어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상속인에게 상속 등기 않고 아버지가 파른 걸로 해갖고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상속 등기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중간 생략 등기고 아까 얘기했던 신축 건물로 매도인이 보존 등기를 하고 매수인에게 넘어가야 하는데 보존 등기 없이 매수인이 보존 등기하는 경우도 중간 생략 등기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아무튼간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3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합의가 됐어요. 중간 생략 등기로 합의가 됐으면은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매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병은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럽니다. 이게 직접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 합의가 됐을 때. 그러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죠. 합의가 됐을 때 인정되죠. 그러면 합의가 없을 때는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해야죠. 합의가 없을 때는. 그 다음에 합의가 없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격려됐을 때 실체관계가 일치되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죠. 자, 아무튼간 함자 간의 합의가 돼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죠.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도 안 되죠. 절대적으로 부정된다. 중간 생략, 3자 간의 합의가 돼도 안 됩니다.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다 그럽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그런 거. 자, 이 중간 생략 등기를 좀 잘
정리하면서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합의에 의해서 틀린 거.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합의가 됐더라도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죠. 이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고 병은 을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죠.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갑을사의 계약이 제한 능력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됐어요.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은 이 갑도 병한테 등기 넘겨줄 의무가 없어지죠. 합의 해제돼도 마찬가지죠.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없어지죠. 자, 갑은 병 앞으로 격리된 중간 생략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 대금이 미지급이 됐어요. 그런다면은 갑은 병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죠. 대금 미지급 이유로. 미지급 이유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았죠. 4번. 갑과 을이 을과 병이 중간 생략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거기다 불차죠.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우리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대항 요건이에요. 450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양도의 합의 위에 양도하기로 합의 위에 통지도 해야겠지만은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채무자, 등기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양도 합의 위에 통지, 그 다음에 동의까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갑의 동의가 없으면은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병은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 못 한다 이겁니다. 이 동의까지도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걸 아냐 모르냐. 그래서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럽니다. 결국은 3자 간의 합의가 돼야만이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뜻이죠. 3자 간의 합의가 돼야만이.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가 된 후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합의 해제됐으면은 갑도 병한테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5번도 맞았죠. 자, 6번의 답은 틀린 것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자, 7번. 자, 122페이지 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 가등기. 자,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잘 나오죠. 가등기는 우리 예비등기 가등기와 담보목적 가등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가등기라고 그냥 공부하는 것은 예비등기 가등기를 얘기하죠. 왜? 담보목적 가등기는 공모상에는 명시가 안 되지만은 명칭으로 담보가등기, 가등기 담보권이다. 담보자를 앞에 붙은 뒤에 붙은 붙입니다. 명칭을 부를 때. 그렇지만 그냥 가등기라고 한다면은 본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을 지키고 있는 본등기의 청구권의 순위를 자리를 지키고자 미리 하는 등기로 예비등기, 가등기를 말한다는 거. 그러면 가등기가 됐더라도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본등기가 하기 전에는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 청구 못 하고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권이 생기냐?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죠. 그럼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거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이러면 틀려버립니다. 순위가 소급되는 거지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생긴다는 거. 그러면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되기 전에 제3의 등기가 있으면 다 직권 말소가 되어버린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죠. 가등기도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가등기도 가능하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는 가등기에 의한 순위보존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의 청구권의 양도된 경우에 그 가등기 이상의 권리를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의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유할 수 있다고 한다. 오케이. 가등기의 대상이 된 청구권을 양도했을 때 가등기의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등기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1번 맞았죠. 2번 등기 절차상에 가등기가 기재할 때 미리 아래쪽에 여백을 남겨놓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여백을 기재한다. 오케이. 우리 페이퍼 등기부일 때는 그 여백을 남겨놨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본등기를 그 여백에다 하는 건데 전산 그 여백을 남겨놓을 필요 없죠. 왜? 그 쫙
그 선을 내려버리면 되니까 거기에 여백이 생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여백을 전산화가 됐을 때는 안 넘기지만 페이퍼 등기일 때는 그 여백을 충분히 남겨놓죠. 왜? 본등기를 거기다 하니까. 그러면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본등기 순위가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 아무튼간 2번 맞았고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한테 소급한다. 틀렸죠.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에 생긴다고 그랬죠. 가등기 시에 소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본등기 시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렇죠. 순위가 소급한다고 그랬죠. 자, 5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면은 그것이 저촉하는 중간 처분 후 본등기를 갖추고 있더라도 가등기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거나 또는 후순위가 된다. 맞았죠. 중간 처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있었던 거 직권 말소가 된다 그러죠. 아무튼간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8번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X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아 등기소를 교부받았지만은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 자, 이것도 곧잘 문제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우리 소유권을 취득했지만은 등기를 갖추지 않냐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위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에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물을 을이 샀어요. 샀는데 미등기 매수인이네. 이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어떤 법적 지위가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법률상 소유권은 없죠. 등기를 해야 법률상 소유권자죠. 그렇지만 사실상 소유권은 인정되죠. 사실상 소유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처분행위는 자신의 물건의 처분행위지 타인의 물건의 처분행위는 아니죠. 사실상 소유권은 인정된다. 그래서 법률상 처분권도 인정되죠. 그러면 미등기 전매행위는 자기 부동산의 매매행위지 타인 소유 목적으로 매매라고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 부동산의 매매다. 법률상 소유권만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시에는 점유권이 인정되죠. 자, 점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3자에게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거죠.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데 잘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점유 시에는 이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인도받아서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을 때 점유가 승계됐어요. 미등기 전매 행위로 전매 다시 파는 행위를 전매 행위라고 그러죠. 전매 행위로 점유가 승계됐어요. 점유가 승계됐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기억해야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을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지만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점유를 승계해줬더라도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이 법률상 소유자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법률상 소유권자인데 소유권에 기한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 매각되어 물건 인도가 됐는데 그걸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상한 거죠. 이 미등기 매수인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은 미등기 매수인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다섯 번째. 자, 이거 보세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해요. 매도인의 채권자의 강제 집행. 채권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매도인이 채무자인데 채무자의 재산이 뭔가라고 보니까 매도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물이 있네. 그러면 건물의 강제 집행을 할 때 이 매수인은 이거 내 것인데 라는 이유소를 제기할 수 있냐? 이유소 제기하지 못한다. 내 것인데 라고 주장 못 하죠. 왜?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매수인이 그러면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차임 같은 것이 발생해요. 그걸 매수인이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죠.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 사용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수취권은 인정되죠.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인정된다는 거. 매수인이 차임을 받아먹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종종 시험 문제화 되니까. 그중에서 최고 핵심은 여기에요. 핵심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미등기 전매 행위로 다시 점유를 승계해줬더라도 여전히 소멸시효는 진행이 없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 풀어볼까요? 틀린 거. 가부채권자예요. 가부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경우 을은 이유를 제기하지 못한다. 오케이. 금방 살펴본 거죠. 지금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했을 때 이유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맞았죠. 2번 X 건물에 인한 병의 토지가 불법 점유 당하고 있다면은 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병은 이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고 그랬죠. 이 미등기 매수인도 현재 침해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불법 점유해서 갑이 건축을 무단으로 건축을 해서 이 을한테 팔아먹었을 때 병은 토지 소유자는 이 을한테 건물의 철거 청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매수인도 침해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그러면 2번 맞았죠. 한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게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도 맞았고. 을은 X 건물에 생긴 과실수취권이 있다. 여기 사용이익, 차임을 을이 받아먹을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이 매수인한테 행사할 수 없듯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다시 취득한 자한테도 역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하죠. 지가 팔아먹었으니까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행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죠. 이런 문제가 곧잘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라는 거. 5번이 틀렸고 9번 문제 봅시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을 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들 혼동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해서 한 개의 권리가 소멸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이 물권 소멸 파트에서 종종 시험 문제화 되죠. 191조 혼동. 혼동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소멸. 물권 채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다. 물권 채권 다 소멸 사유죠. 공통적인 소멸 사유다. 혼동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혼동이 생겼어요. 동일인에게 귀속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전세권자가 그 전세 목적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 건물에 자기가 전세권자가 될 리가 없죠. 원칙은 소유권이 제한 물권이 소멸하죠.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전세권은 소멸하죠. 자기가 전세로 들고 있는 건물을 사버렸어요. 그러면은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혼동.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 예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것만 알면은 혼동은 정복했다 그러죠. 예의가 두 가지 권리죠. 제3의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제3의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는 얘기죠.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취득하면은
혼동으로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전세권이 제3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저당권도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저당권 때문에. 이자를 보호해야 하니까. 이걸 제3자의 보호다. 두 번째는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소멸하지 않아요. 자,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더라. 그럼 만약에 소멸한다면 본인이 다쳐버려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혼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이 저당권자가 좋아지죠. 이 전세권을 소유권을 취득한 전세권자는 1순위 전세권자는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경우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혼동은 다 공부가 된 거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도 똑같아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혼동이 생기는데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도 똑같이 원칙으로 한 개의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멸하지 않는 예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를 잘 하시면 되죠. 자, 9번 문제 풀어봅시다.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번 갑오토지의 의리 1번 저당권. 자, 갑오토지의 의리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이 병이 2번 저당권.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2번 저당권이 있다가 의리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의리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걸 혼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이 나왔어.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없단다면은 이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소멸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저당권이 있으므로 이게 소멸하게 된다면은 이 을 자신이 다쳐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이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해요.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기억번 틀렸죠. 기억번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을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자, 이제 이게 기억번 얘기고 이 니은번 을이 갑오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았어요. 갑오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고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어요. 을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그러니까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 을이 그러면 이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제3자의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해요. 이게 소멸한다. 지상권이 소멸한다면 저당권도 소멸하니까. 이러면은 의리 지상권은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니은번도 틀렸죠. 니은번도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갑오토지에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여러분들 점유권과 광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점유권과 광호권은 왜?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유권과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같이 병존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디귿번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을번. 갑오토지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자, 이것도 볼까요? 갑오토지에 자, 마지막 갑오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나왔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왜? 후순위 권리도 없고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것도 아니죠. 그럼 만약에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왜?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멸하지만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거죠. 근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나왔죠.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았잖아요.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디귿 니을 두 개가 맞았죠. 예, 기억 니은은 틀렸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혼동은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혼동에 의해서 물건이나 채권이 소멸되는 현상이 나오는 건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이 되면은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소멸하지 않는 예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리라고 그랬어요. 자, 제3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소멸한다면 본인이 다칩니다. 그래서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혼동도 똑같이 적용돼요. 한 개의 제한물권이 소멸하지만 제3의 권리 목적이 됐다든가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점유권과 강화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혼동에 대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를 하나 더 드려드릴게요. 자, 혼동 문제에서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다분하니까. 하나.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에 이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주택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병이라는 자에게 2순위 저당권.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이 을이라는 자가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다. 이 건물을 사버렸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이 임차권은 소멸하냐 이겁니다. 후순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요. 임차권은 존속해요. 후순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다면 임차권 소멸한다면 틀려요. 근데 경매라고 나올 겁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러면은 경매가 됐어요. 이자가 경락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거든. 경매가 되면 없어져요.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해버려요. 후순위 저당권 때문에 존속한다고 했는데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가 되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하냐 경매로 소유권 취득하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 경매로 여러분들의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 그러면 후순위 권리가 없어지니까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죠. 이런 것을 정리해서 혼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 자, 이래서 우리가 물건 소멸, 물건 변동에서 등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기. 자, 우리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건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죠.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지만 그러지만 점유부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죠. 점유부 취득시효. 자, 그래서 등기의 종류다 뭐다. 등기 흐력 파트로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 중간 생략 등기, 등기 후 추정력, 가등기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점유권과 소유권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